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2 유형에서 데이터 분리 및 분석 모형 선택하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2 유형에서 데이터 모형 구축 작업이고 데이터 분리하기, 분석 모형 선택하기 항목입니다. 데이터 분리하기,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5단계 분석 절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5단계 분석 절차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단계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가장 먼저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numpy as np, import pandas as pd. 다음, 실기시험 환경에서는 데이터셋이 제공이 됩니다. 이 코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팁 데이터를 읽어오겠습니다. import shibon as sns 데이터 프레임은 sns.load dataset tips. 팁에 대한 데이터셋이고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도 학습을 했던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각 컬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우리가 제2유형 분석 절차에서 만들어야 되는 변수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train x, train y, test입니다. 자, train x는 입력 데이터이고요. train y는 출력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test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train x는 바로 독립 변수들이고요. 시험 환경에서 트레인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요. 우리는 그 제공된 트레인 데이터에서 트레인 X 데이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트레인 X 데이터는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특성, 즉 독립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보통 여러 개의 열로 컬럼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자, train y는 출력 데이터이고요. 종속 변수입니다. 시험 환경에서 제공된 train 데이터에서 train y를 분리를 합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바로 대상값, 즉 목표 값입니다. 수치 예측에서는 수치형 값이고 분류에서는 범주형 값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즉 독립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환경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모델을 학습이 아닌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특성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셋입니다. 테스트 데이터 역시 train x와 동일한 모든 전처리가 완료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리절트는 제출 데이터입니다. 종속 변수이고요. 예측된 결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이고 우리는 제출을 해야 되고요. 해당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 기간에서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데이터를 분리할 때 시험 시간 여유가 없을 때, 시험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시간 여유가 없을 때, 즉 이 말은 성능 평가 없이 모델을 생성을 하고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제출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수치 예측인 경우입니다. 팁을 예측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래 제출 형식에 따라서 CSV 파일로 생성하여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실기시험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래 코드를 통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전처리가 완료가 된 상태를 가정하기 위해서 아래 코드처럼 인코딩 작업을 했습니다. train r.head와 test r.head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데이터 분리하기에서 우리는 시험 시간 여유가 없을 때, 즉 성능 평가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은 훈련 데이터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독립 변수들입니다. 트레인이 훈련 데이터고 x가 독립 변수들이죠. 그래서 train x, 여기서 r은 제가 수치 예측과 분류 예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train xr은 train r.drop, columns는 종속 변수가 tip이죠. tip.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훈련 데이터의 종속 변수, 즉 train yr은 train r, tip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train x, train y의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train y는 170, 아무것도 없죠. 즉 이 말은 train y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생성을 하고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입력하는 이 train y 데이터는 시리즈 형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서 종속 변수를 만들 때 train r 되갈로 팁을 사용을 해서 시리즈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테스트의 크기는 74,8입니다. train x와 테스트의 데이터의 크기에서 특히 열의 개수가 같습니다. 분류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분류 예측의 문제는 대의 예측 결과를 아래 제출 형식에 따라 CSV 파일로 생성하여 제출하는 문제입니다. 분류 예측 역시 실기시험에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실기시험과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것 역시 모든 전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의 헤드 함수, 테스트 데이터를 헤드 함수로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분류 예측에서 훈련 데이터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독립 변수들, 수치 예측과 동일합니다. train x c는 train c.drop, columns는 day, 이 day가 바로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들에서는 drop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훈련 데이터에서 종속 변수 train y, c는 train c, day가 됩니다. 자, train x, c 모든 전처리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train x, c는 pd.getDummies, 즉 원핫 인코딩을 미리 해놓고 테스트 C 역시 원핫 인코딩을 했습니다. train x의 크기, train y의 크기, train y의 타입과 테스트의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실기시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성능을 평가 후 모델 튜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델 튜닝 후 예측을 하고 제출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먼저 수치 예측을 할 때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 import는 train test split,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를 다시 트레인 데이터인 80%와 검증 데이터인 밸리데이션 20%로 데이터 분리를 하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자,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xtrain, xvalidation r, ytrain r, yvalidation은 train test split, train xr, train yr, test size는 0.2, random state는 2024. 즉, 이 코드는 이미 이 트레인 데이터를 트레인 X와 트레인 Y로 분류를 했죠. 이때 트레인 X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트레인 Y는 시리즈 형태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트레인 X와 이 트레인 Y를 8대2, 즉 학습에 사용하는 트레인은 8, 테스트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2, 즉 8대2로 구분하기 위해서 테스트 사이즈는 0.2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2024, 즉 이 말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같은 결과값을 재현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는 2024라고 표기를 했고요. 이 끝에 2024는 아무 숫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 동일한 숫자가 왔을 때 동일한 결과값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4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를 해보면, 자, 트레인 X는 170개가 있었고, 이 170개를 다시 훈련 데이터인 X트레인으로 80%, 검증 데이터인 X밸리데이션 데이터로 20%로 분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X트레인의 크기는 136이 되고 X밸리데이션의 크기는 34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분류 예측을 할 때 데이터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트레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분리할 때도 동일합니다. xtrain, xvalidation, ytrain, yvalidation은 train test split, train x, train y, 그리고 수치 예측과 다른 점은 뭐냐면 stratify는 train y, 이 코드가 바로 수치 예측과 다른 코드입니다. 이 옵션의 의미는 데이터를 분할할 때 이 트레인 Y의 그 클래스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남녀라고 하면 이 남녀의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체 데이터에서 남녀의 비율이 7대 3이라고 하면 트레인과 테스트에서도 남녀의 비율을 7대 3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는 이 옵션 코드이고요.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유지를 해주면 남녀의 비율이 7대 3과 같이 불균형이 있는 데이터셋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적으로 이 여자의 모든 그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학습하는 과정 동안에 여자의 데이터들은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은 앞으로 테스트 데이터에서 여성 성별의 데이터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예측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반드시 클래스의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옵션 코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기존 트레인 X의 크기는 170이었는데 우리가 8대2로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구분을 했죠. 그래서 X 트레인은 136, 이 Y 트레인은 34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분리하기를 배웠습니다. 이 세 번째 분석 모형 선택하기에서는 성능 평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모형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귀 모델이 있을 거고 분류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있을 거고 인공신경망 모델도 있고
시험 시간, 그 1분 이내에 코드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정확도가 나올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소개를 하고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성능 평가를 할 때는 각 예측 타입별 다른 모델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앙상블 학습 기법 중 하나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즉 숲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예측을 내리는 모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장점은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서 예측 결과를 결합하기 때문에 한 개의 모델을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범용성입니다. 분류와 회계 모델 모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 데이터의 스케일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의 스케일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정성입니다. 하나의 모델이 아닌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로 특히 분류 모델에서 일반 다른 모델보다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물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계산 비용이 높습니다. 선형 회계 모델, 로지스틱 회계 모델보다 계산 비용이 높다는 얘기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실기 시험용 데이터 크기 같은 경우 1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인 해석이 쉽습니다.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여러 의사결정 나무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인공신경망 모델처럼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기시험이죠. 실기시험은 해석보다는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게 목적입니다. 이런 장단점을 확인을 했을 때 저 역시도 실기시험 제2 유형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수치 예측을 할 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수치 예측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회귀입니다. 코드는 from scikit-learn 앙생블 import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가 되고, 우리는 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이 함수를 모델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지정하겠습니다. 모델 R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셔, 랜덤 스테이트는 2024, 즉 이 말은 저는 그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분석했을 때 나온 결과값을 기록을 했는데, 강의를 했을 때 이 랜덤에 의해서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랜덤 스테이트는 2024로 딱 고정을 했습니다. 분류 예측을 할 때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를 사용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모델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from scikit-learn.ensemble import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모델 C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랜덤 스테이트는 2024. 이와 같이 모델 생성을 하는 코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